새 아파트 분양받은 분이라면 입주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새 집에 빨리 들어가고 싶은 마음에 입주 지정일 첫날 이사를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잘 알아둬야 할 정보입니다. 며칠 차이로 수십에서 수백만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5월 입주가 예정된 단지라면 특히 눈여겨봐야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준비한 리포트 먼저 보시고 부동산팀 정창신 기자 초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수원 광교 신도시에 이달 말 입주하는 광교중흥 S클래스 아파트. 2231가구 규모인 이 단지 입주 지정일은 오는 31일부터 4개월간으로 잡혔습니다. 일부 예비 입주자들은 서둘러 입주를 계획하고 있지만 이 일대 중개업소에선 6월 2일 이후로 이사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등 보유세 부과 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중개업소들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이틀 차이로 헛돈을 쓰지 말라면서 부동산 절세의 기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새 아파트의 경우 잔금 납부를 해야 키를 받아 입주할 수 있습니다. 보통 5월 입주 예정 단지의 경우 잔금 납부 시점에 따라 지방세인 재산세를 분양자가 낼지 건설사가 낼지 결정됩니다. 5월 31일, 6월 1일까지 잔금을 완납하신 분들은 올해 재산세 납세 의무가 있는 거고요. 잔금을 6월 2일부터 내신 분들은 재산세 납세 의무가 없어요. 6월 1일 현재는 시행사 수요니까 시행사한테 재산세가 납니다. 재산세는 얼마나 될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새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매겨지지 않는 만큼 감정평가액으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업계에선 보통 분양가의 70%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단지 전용 109A제곱미터의 경우 분양가는 7억 1천에서 7억 5,800만 원. 재산세를 계산해보니 109만 원에서 121만 원 가량입니다. 5월 31일 입주가 가능하지만 6월 2일까지 기다렸다 잔금 납부와 함께 입주하면 100여만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처럼 5월 입주 예정인 아파트는 전국 2만여 가구입니다. 수도권의 8,200여 가구, 지방의 11,700여 가구가 집들이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네, 부동산팀 정창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 기자 리포트 보니까요. 입주를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틀 차이로 100만 원 정도를 아낄 수 있는 거네요. 새로 아파트 입주할 때 여기저기 돈 들어갈 때 많은데 이게 참 도움이 되는 정보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 새 아파트 입주하려면 보통 이제 잔금을 마련하는 게 가장 큰 일인데요. 이건 이제 보통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해결을 하거든요. 이거를 이제 잔금 대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잔금 대출을 받기 전에 이 중도금이라 그래서 이 아파트를 짓는 한 2, 3년 기간 동안에 이것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해결을 하는데 이 중도금 대출을 또 갚아야 되거든요. 입주하기 전에. 그래서 하나의 큰 잔금 대출을 받아서 이 중도금 대출을 갚고 나머지는 이제 잔금을 내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뭐 이 잔금 대출은 최장 한 30년 만기로 하나의 큰 빚이 되는 거고요. 또 여기에 새 아파트 입주할 때 또 뭐가 들어가냐면 뭐 평형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이사비가 한 2, 3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또 여기에 새 집으로 이사를 하다 보니까 간혹 뭐 좀 낡은 가구들을 좀 교체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뭐 소파라든가 침대라든가 식탁 같은 거를 좀 바꾸는데 이런 상황에서 한 100만 원 정도를 좀 아낄 수 있다라는 거는 좀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럼 이제 그 입주 지정 기간에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이 끼어 있는 단지라면 잘 알아둬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달 입주하는 단지 또 어디가 있습니까? 네, 일단 이 보유세는 이 재산세 말고도 이 공시가격이 9억 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에 붙는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부세도 내야 되는 경우라면 세금을 더 아낄 수 있는데요. 일단 이달 입주하는 아파트 단지를 좀 알아보면 자 표가 나오죠. 자, 우선 서울에서는 이 중랑구 상봉동에 베스트원 단지가 한 곳이 있습니다. 뭐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114가구 규모로 한 동짜리 주상복합 아파트고요. 또 인천을 보면 이 동춘동 파크자이 아파트가 1023가구가 입주를 할 예정입니다. 또 부평구에서는 한 두 곳이 있는데 샬레 아넬리스 아파트와 웰링턴 아파트가 각각 266가구, 또 64가구가 입주를 하고요. 또 경기도를 보면 이 용인시 수지구의 동천자이 2차 아파트가 1057가구 입주할 예정이고 또 기흥구 보라동에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970가구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또 안양시로 가보면 이 공도읍에 서해그랑불 976가구 등이 입주를 하는데요. 이달 수도권에서 이 10,000가구가량이 입주를 하는데 이 임대 물량을 빼면 한 8,200가구가량이 집들이에 들어갑니다. 또 다음으로 좀 지방 아파트도 좀 정리를 해봤는데 표를 보시면 자 부산,
또 대구, 광주, 울산 등에서 한 14,000가구가량이 입주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단지들도 마찬가지로 임대 물량을 빼면 한 11,700가구가량이 또 입주할 예정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식이라면 새로운 아파트 말고도 기존 아파트를 사고 팔 때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6월 초에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라면 며칠 차이로 세금 부담이 생기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세금 납부를 누가 하느냐는 이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건데요. 이 매매 거래도 이 새 아파트와 좀 비슷한데 처음에 이제 계약금을 내고 이제 입주 직전에 이 잔금을 내면서 소유권을 가져오게 되는 구조거든요. 근데 집을 사는 쪽이라면 이 6월 1일 이후로 잔금 납부를 미뤄야 이 보유세를 좀 안 내게 되고요. 집을 파는 쪽이라면 6월 1일 이전에 팔아야 이 세금 부담을 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요맘때쯤에 이 매매 과정을 좀 보면 이 매수자와 매도자 간에 이사 날짜를 두고서 좀 갈등을 빚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어떤 이유냐면 며칠 차이로 세금 부담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좀 피하기 위해서 이런 갈등이 좀 일어나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재산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 부동산팀 정찬신 기자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